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CAD의 작업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 상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 상단을 보시면 제목 표시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속 접근 막대와 파일 경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파일 이름과 로그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구 팔레트를 보시겠는데요. 도구 팔레트에는 각종 명령들과 그것과 관련된 메뉴들을 표현해낸 영역입니다. 명령어를 다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직접 클릭을 해가면서 관련된 명령어를 찾아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영역입니다. 작업 영역은 도면을 그리는 배경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탐색 막대입니다. 탐색 막대는 CAD 버전이 높아지면서 새로 생긴 막대인데요. 전체 탐색 휠이나 초점이라든지 이동 등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령 창입니다. 명령 라인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들을 이 화면에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 명령어와 관련된 옵션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창이니까 자주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태 표시줄입니다. 상태 표시줄은 내가 지금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드 모드부터 스냅, 직교라든지 객체 스냅 등의 기능들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CS 아이콘입니다. UCS 아이콘이라는 것은 2D 혹은 3D에서 도면의 X, Y축, Z축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하는 아이콘입니다. CAD에서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극좌표 등의 형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좌표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각각의 축에 대한 방향과 이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십자선입니다. CAD는 작업할 때는 언제나 마우스 십자선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닙니다. 다음으로는 뷰 큐브입니다. 2D라든지 3D 도면에서 관점을 볼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큐브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CAD에서 도면을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CAD에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에서 새로운 파일을 누르시거나 Ctrl N 또는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도면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여러 가지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선택되어 있는 ACAD ISO 이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 파일은 기본값인 420-297의 A3 용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를 눌러서 새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화면 상단에 이렇게 드로잉2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CAD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열려 있을 때 위에서 탭으로 파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Ctrl N을 눌러보는 겁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Ctrl N을 누르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동일하게 ACAD ISO를 누르고 열기를 누르면 또다시 새로운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기존에 드로잉2가 있었고요. 이번엔 드로잉3를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드로잉2를 다시 클릭을 해주면 같은 탭에서 이렇게 작업한 내용들을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명령 라인에서 New라고 입력을 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역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열기를 누르면 또다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좌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절대좌표로 도면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화면 하단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여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동적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딘 모드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일단 체크를 꺼서 사용하기를 끄겠습니다. 이 동적 입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 좌표로 인식하도록 변경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을 끄고 일단 절대 좌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동적 입력 모드를 못 찾으신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동적 입력 모드가 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은 사용자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오른쪽 중간쯤에 동적 입력이 보이시죠? 이 동적 입력을 체크를 하시면은 화면 하단에 이러한 버튼이 하나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끄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인이란 명령어를 그려볼게요. 라인이란 명령어를 쳐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키보드에 LINE 라고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뜰 텐데 그 중에 내가 쓴 명령어인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가장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라인이란 명령어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중심점인 X, Y, Z축이 모두 0의 값을 갖는 원점을 지정하겠습니다. X축 0, Y축 0, Z축 0. 각각의 축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콤마 또는 쉼표라고 하죠. 이것을 이용해서 구분해 주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0,0,0점에 점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1,1에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1,1은 0,0에서 절대적으로 오른쪽으로 1, Y축으로 1, 절대적인 값을 갖는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Z축을 이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X와 Y축만 입력해 볼게요. X축 1, Y축 1.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1,1에 점이 찍혀서 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그렸고요. 그 다음 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옆에 있는 점에 선을 연결해서 선을 또 그려볼게요. 이 점은 0,0에서 1, 2, 3 X축으로 3만큼 떨어져 있고요. Y축으로는 1, 2 2만큼 떨어져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X축 3, Y축 2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종료하는 방법은 ESC 키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명령어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어를 종료했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다른 예제를 볼게요. 이 예제는 이미 원점인 0,0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LINE 라고 똑같이 명령어를 쳐보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 시작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작점의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봅니다. 지금 보면 삽입이라는 게 뜨고요. 혹은 교차로 뜨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호 자체가 안 뜰 경우에는 F3키를 눌러서 오스냅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F3이 눌러있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마우스가 근처로 가도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다시 F3키를 누르면 이렇게 엔드 포인트라든지 삽입점에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크로스되는 점에 정확하게 점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점에 저는 점을 찍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한 절대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 좌표를 보면 어떨까요? 이 시작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상대적으로 X축으로는 하나, 두 칸 옆에 있고요. Y축으로는 위로 한 칸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건데요. 상대 좌표를 뜻하는 것은 골뱅이입니다. 골뱅이를 Shift를 눌러서 골뱅이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 하단에 보면은 골뱅이가 보이죠? 그리고 X축으로는 두 칸이었죠. 2, Y축으로 한 칸이었죠. 1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정확한 점에 점이 찍히고 선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이번에는 ESC 키를 눌러서 종료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명령어가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좌표에서는 골뱅이를 쓰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그 좌표의 위치를 알 때 그냥 쓰면 되고요.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앞에 골뱅이를 입력해서 그 전에 찍었던 점에서 상대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값을 입력하면은 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절대 좌표로 와서 한번 제가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존 객체는 옆에다 옮겨 놓고 라인을 이용해서 네모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창에 LINE 라인 명령어를 치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점은 0,0으로 할게요. 시작점도 역시 우리가 2D 상에서 그릴 때에는 Z축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Z축의 값은 0으로 입력이 되고요. X와 Y축을 0,0으로 입력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점이 하나 찍혔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1만큼 해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절대 좌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X축으로는 1, Y축으로는 0이죠. 1,0을 입력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1의 길이의 선이 하나 그려지고요. 자, 다음 점은 어디 있습니까? X축 1, Y축 1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선을 그려야 되겠죠. 1,1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세 번째 점은 어떻습니까? 자, X 0, Y 1. 그리고 다음 점은 어떻죠? 0,0이겠죠. 0,0. 그럼 이렇게 네모 박스가 그려진 걸 알 수 있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어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아무데나가 이제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네모를 그려볼게요. LINE라는 명령어를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데에다가 점을 찍을게요. 이 상태에서 골뱅이를 이용해서 상대 좌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골뱅이 오른쪽으로는 X축 1, Y축으로는 0. 이렇게 골뱅이 1,0을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시작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로 점이 하나 찍히면서 선이 그려졌죠. 다음으로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현재 지점 대비 위로 1이에요. X좌표는 0이겠죠. 골뱅이 0,1. 이 뜻은 현재 지점으로부터 X축으로는 0만큼 이동하고요.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에 점이 찍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죠? X축은 -1이고 Y축은 0이죠. 자, 골뱅이를 입력하고 X축 -1, Y축 0 이렇게 입력하면 선이 그려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골뱅이 X축은 0만큼 이동하고 Y축은 -1만큼 이동합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네모가 그려지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객체는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려봤어요. 절대좌표보다 상대좌표가 조금 더 그리긴 쉽죠. 자, 이제 X축과 Y축에 대해서 어느 방향이 플러스고 어느 방향이 마이너스인지를 알겠죠. 이제 각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거를 알 수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양의 값을 갖고요. 반대로 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때에는 음의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돌 때는 0도에서 90도, 180도 이렇게 가고요. 음의 방향으로 돌 때는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입력하면은 내가 이렇게 처음에 그렸던 선을 이 기준점으로 해서 돌릴 경우에 각도만큼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 돌아가려면은 플러스 90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해주면은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이란 명령어를 입력하시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실행한 뒤에 첫 번째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점을 찍어야 되겠는데 두 번째 점을 0도의 각도에 이만큼 떨어진 곳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첫 번째 점을 아무데나 찍었죠. 이제 길이는 알고 있고 각도도 알고 있고 이제 그리는 방법은 상대좌표를 이용해야 되겠죠. 골뱅이를 입력하고 2라는 길이로 그려볼게요. 2라고 길이를 입력하고요. 각도는 꺽쇠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꺽쇠를 하나 그려주고요. 각도를 0도로 그려볼게요. 0 하면은 이제 2의 길이를 갖는 각도 0의 선을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좌표가 그려지게 되죠. 자, 다음 점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상대좌표를 똑같이 이용해서 이 점에서부터 30도만큼 돌려서 길이가 2인 선분을 그려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상대좌표인 골뱅이를 이용해서 2의 길이만큼 각도 꺽쇠 30도에 꺾어져 있는 30도만큼 꺾어져 있는 2의 길이를 갖는 선분을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점이 이 부분이고요. 원점이 여기고 길이가 2인 선을 각도 30도만큼 돌린 위치에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 끝점을 클릭을 한 이후에 골뱅이 2의 길이를 갖는 각도 90도의 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서 명령어를 종료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각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값을 이용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클릭했던 이 점을 라인 명령어를 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마지막에 찍었던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제 마이너스 값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상대좌표 거리 2의 선을 그리고요. 각도는 꺽쇠를 그린 후에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스페이스바에서 입력해서 종료하면은 자, 이런 선이 그려지죠. 원래는 선분이 각도가 0이었을 때는 이렇게 그릴 텐데 마이너스 30도만큼을 입력했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30도가 돌아간 선이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X, Y 좌표 및 각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